지난 4월 2일 충북 청원. 대수롭지 않던 산불이 마을까지 넘은 건 순식간이었다. 큰일 났어요. 걱정되죠. 아니 왜 저기서 탄 게 그새 여기까지 왔대요? 여기 또 넘어네. 여기 또 넘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무서운 재앙 앞에 놓인 사람들. 그들은 미약했다. 사람 못 가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거기 훅 하면 타주고 그냥- 사람들 네, 가면 가면 타주고. 산림청 헬기 까무프가 도착한 건 바로 그때였다. 물 새는 거야, 탱크가. 화마의 연기 속으로 침투할 유일한 산불 병기. 물폭탄을 싣고 긴급 출동한 산림청 항공대원들. 그들은 지금 산불과의 전쟁 중이다. 내려오라니까! 내려오라고! 혈기왕성한 장병들에게도 산불로의 접근은 허락될 수 없다. 아, 이거 탄원 달리기 뭐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섣불리 나섰다간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 때를 기다려야 한다. 넘어온다, 저기 넘어온다. 넘어 닥치니까 거기 조금 준비하고 있으라고. 거기 나간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불길을 늦추는 것뿐. 설사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지라도 뜨겁게 달궈진 산나무들에는 물 한 모금 적셔줄 손이 아쉽다. 거기가 다는 다행일세. 왜 뿌리신 거예요? 아, 여기 저 불씨가 자꾸 살아서 올라오니까 뿌리지요. 반평생을 산에 묻은 촐로에게도 산불이란 놈은 늘 뒤통수를 친다. 이 산불은 말이요. 하여튼 세심해야 돼요. 하여튼 몇 번 살았다 죽었다 일어나는 놈을. 아니나 다를까 불은 자령산맥 능선을 따라 동시다발로 번져가고 있었다. 시속 230km로 날아온 산림청 헬기 까무프 603과 613호. 숨 돌릴 틈도 없이 인근 저수지를 찾아 물을 벌리기 시작한다. 수면 가까이에 정지해 1500리터의 물을 빨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20여 초. 그 짧은 시간에도 조종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목표물은 11시 방향의 큰 연기. 603호 물폭탄이 명중했다. 풍향과 속도 계산은 물론 검은 연기를 뚫고 저공 비행을 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뭐 지금 한번 지나가는 데는 대부분 그렇게 화두가 확 죽어갖고 연기만 흰 연기가 나잖아요 저렇게. 그 때문에 지들은 뭐 산림청 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 초속 15m의 바람. 최고의 산불 진화 헬기에게도 악조건은 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합세해 연기는 계곡을 타고 내려와 시야를 가린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일. 긴급 지원 나온 익산지소 헬기까지 합세해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부기장과 정비사까지 탑승 인원은 총 3명. 오직 불을 잡는다는 사명감 하나로 조종사의 손에 운명을 맡긴 채 헬기들은 위험한 고개를 감수한다. 지금 조금만 하면은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청주병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작업 완료하고 지금 거의 다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연료 보급도 해야 되고 또 일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지금 뭐 말도 못하죠 뭐. 저녁 하늘이 노을로 물들 시간. 항공법상 일몰시에 복귀해야 할 헬기들이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마지막까지 저수지를 맴돌았다. 결국 복귀 못한 대원들은 청원에서 밤을 맞았다. 산림청 항공대원들의 객지 인생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해마다 이맘때
봄나들이철엔 그야말로 팔돌 떠돈다.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차량 주문 받을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돼요. 당 배정을 받은 기장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전원. 하루 종일 고공에 떠 있는 기장들의 휴대폰 배터리는 남들보다 수명이 짧다. 오늘 밤도 편의자긴 글렀다. 다 꺼졌다 그러면 재불이 안 날 것 같으면 편히 자고, 그렇지 않으면 긴장을 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출과 동시에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하루. 화마가 핥히고 간 뜨거운 사냐는 밤새 무사할 수 있을까? 예상은 적중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난 기장들은 일출을 기다려 서둘러 이륙한다. 숨어있던 불씨들이 기어이 제불을 내고 만 것이다. 서두른 덕에 다행히 동시 진압하면 초동 진화가 가능하다. 까무프 2대와 중형 902호까지 퍼본 물폭탄 세례에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의 실수로 시작된 야산의 불씨는 15헥타르의 탐스러운 초목을 불사르고 결국 사라졌다. 헬기 이제 철수하니까 지상 인원이 뒷불 정비 좀 하라고 방송하면 604번 619 민쪽으로 딱. 마지막 궤도 비행까지 마치고서야 산림청 헬기는 1박 2일간의 산불 진화 임무를 끝내고 청원 상공을 떠났다. 서울 김포에 위치한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산하의 항공진화본부다. 전국 55명의 헬기 기장 중 서울 본서에만 12명의 조종사가 있다. 늦은 귀가에 반색을 표하는 것으로 서로의 안부를 대신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헬기에 맞춰 조종사 편성표를 짜야 한다. 요거하고 저하고요? 906호를 따라 붙여야 되는데 원래 청해는 607호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뭐. 손안 댔어. 서울을 포함해 익산, 양산, 원주, 영암, 안동, 강릉까지 7개의 지소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항공관리소. 산불 규모에 따라 지역을 넘나들며 전국의 산불을 진화한다. 오전에 인원 편성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그 준비될 때 항공기 점검하고 장비 점검하고 그래서 바로 출동해요. 쉴 타임 없이요? 없어요. 산불철에는 쉬는 거 토요일도 없고 계속 임무 준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산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운항팀과 함께 항공관리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서는 정비팀. 비단 산불철이 아니어도 정비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란다. 제주도로 떠날 헬기에 붙일 안전장치. 산불 진화와 함께 해충 방제까지 맡아야 할 산림청 헬기의 주요 임무다. 제주에서 방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양장치가 필수.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달아줘야 하는 거대한 비상장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좀 밀어보세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가스관만 연결하면 완료. 헬기에 배까지 달고 나는 셈이다. 그냥 해상 비행할 때만, 그래서 바다 위를 비행할 때. 가만 이렇게 육지에서 비행할 때는 어디 땅에 그냥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뭔 일이 있으면은 어디 뭐 계통에 고장이 났다거나 엔진이 꺼졌다거나 그러면은 불시착을 해야 되잖아. 물 위에 불시착을 하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요걸 터트려 갖고서는
그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거죠. 사전 안전 점검, 그것은 헬기 정비사들의 기본 법칙이다. 산불 진화 전형인 까무프엔 그 원칙이 더욱 필수적이다. 자동차가 오일 교환하듯 항공기도 주기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교환하는 것이 바로 이것. 이미 안전핀이 꽂혀진 볼트와 너트에 다시 철사를 끼워주고 묶어주는 작업이다. 최첨단의 항공기엔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장치. 수백 개의 나사 중 단 하나가 풀려도 항공기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일이 손으로 철사줄을 동에 매야 하는가 하면 국가의 내시경 카메라가 동원되기도 한다. 항공기 심장부인 엔진 내부다. 한 1, 2cm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스마트리. 오케이, 아이스. What that? 아이또. Normal? 아이또 feel large. 미세한 먼지 한 톨도 사전 점검의 대상인 것이다. 급작스런 열 팽창에서 엔진 내부가 크랙이 가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걸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전이가 돼버리면 엔진은 끝이에요. 만약에 비행 중에 그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뭐 바로 그냥 떨어져서 크래시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아주 미세한 거지만은. 산불 진화 헬기 까무프는 러시아산 헬기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두 개의 날개는 꼬리 날개 대신 방향을 잡아 조종사에게 안정감을 준다. 힘이 좋아 수송용으로 쓰이던 러시아산 헬기. 까무프사에서 파견된 러시아 기술팀의 지원을 받아 지금은 산불 전문 진화 헬기로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대 탑승 인원 19명, 시속 230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까무프는 평소 5톤가량의 짐을 싣고 날 수 있을 정도이며 담수량 역시 어마어마하다. 12드럼, 즉 2,400리터의 물을 빨아들여 화두에 물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수송용과 군용, 다시 소방 진화 헬기로 거듭난 까무프는 산림청의 제1장비다. 짧게는 50시간부터 1000시간까지 일정한 비행시간과 주기가 지난 헬기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의 까무프 헬기는 모두 이곳에서 점검을 받는다. 물론 헬기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책임 정비사도 함께 움직인다. 300시간 주기 점검을 위해 김포로 온 강릉지소의 최혁선 씨. 앞으로 18일간 사전 안전 점검을 받을 까무프와 함께 서울관리소에서 동고동락해야 할 책임 정비사. 그가 생각하는 까무프는 남다르다.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그 정비사가 러시아산 헬기나 각종 비행기를 정비한다는 게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러시아산 만지면서 참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항공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투박하면서도 고장도 잘 안 나고 아날로그식 계기가 많고. 정비사들 사이에 일명 불검으로 불리는 산불병기 까무프.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전문가들에게 이 투박한 동토 헬기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다가온 것은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인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항공기이기에 가능할 수 있는 존경의 표현일 것이다. 산림청 김포. 4월 5일 식목일 금요일인데다 날씨 예보는 맑고 바람이다. 지금 헬기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5025는 상황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원 요청은 끊이지 않고 양평 시내에서 홍천 지방도로 따라서 20km요. 반나절도 채 못 가 산불 20건이 접수됐다. 지금 헬기가 현장에서 이동하다가도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온 불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전국 산림청 헬기 37대가 총 출동한 날 식목일 아닌 불목일이다. 산불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올해의 식목일은 하루 발생 건수 최에 달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그 원인의 99%가 자연 산화가 아닌 인간에 의한 것이다. 2000년 4월 온 국민을 떨게 했던 동해안 산불의 경고는 이미 과거지사가 돼버렸다. 가옥과 가축은 물론 인명까지 앗아갔던 11일간의 악몽. 고성 산불은 물론 지난 식목일까지 그 수천 건의 산불 현장에는 모두 산림청 헬기가 떴다. 열흘 뒤 천안에 큰 불이 났다. 공중진화대가 투입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 서울의 공중진화팀은 모두 6명, 특전사 출신의 정예 요원들이다. 목적지는 천안. 대원들이 투입될 곳은 광덕면 모악산이다. 야, 저 산불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보합선도 있고 상당히 힘들겠어요. 산불 때문에 차량 통제까지 되네요.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미 초동진안 글렀고 고압선까지 헬기를 위협했다. 바람은 초속 20노트, 마을도 위험하다. 여기도 타잖아. 거대한 연기 앞에 망연자실 넋을 지원 병력들. 중형 까무프를 비롯 물주머니를 단 군부대 헬기와 초대형 강릉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에 들어갔지만 불은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다. 물폭탄 세례를 맞고도 살아있는 불기둥.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하늘과 땅, 양공 작전을 펼칠 단계. 공중진화대 투입 장소 결정. 까무프 627호기의 정지 비행이 시작됐다. 불타는 산허리에 낙한 공중진화대. 오직 동료들을 의지하며 산의 운명을 맡긴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그냥 오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사 60도의 가파른 능선. 물폭탄이 떨어진 길을 따라 진화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2인 1조로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흙이 나올 때까지 긁어야 됩니까? 예. 그럼 진화가 되는 겁니까? 아, 생흙 나올 때까지 이렇게 파줘야만이 요 숯불 이런 게 바람에 날리더라도 번질 위험이 덜 하거든요. 이렇게 생흙이 나와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체력과의 싸움. 온몸에 물세례를 뒤집어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땔감이 될 수 있는 모든 낙엽들을 진화선 아래로 긁어내려야 한다. 덤불이 우거지고 험한 산세는 진화의 큰 걸림돌. 진화선 치기도 애매하고. 진화선도 진화선이거니와 산불 전문가들의 장비부터 우선 열악하다.
그야말로 인간 물폭탄들. 그나마 물을 한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물을 막 써버리면 아직 물이 없어서 또 불 못 끄는 수가 있어요. 물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목은 안 마르세요? 아휴, 목 말라도 지금은 우선 불부터 잡아야 되니까. 마실 물은 고사하고 마신 물조차 쏟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떨어져 버렸어. 기어이 병환 씨의 총에 총알이 떨어졌다. 여기 지나던 차량인데 물이 떨어졌는데요. 물을 가서 다시 또 받아와야 되겠어. 아까 여기 또 소방차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건너오는 거거든요. 저쪽 끄고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입죽일 물 한 방울 없는 낯선 길 한복판. 결국 SOS를 받고 출동한 까무페 물폭탄 지원 사격에 갈증이 뻥 뚫린다. 한편 남김없이 타버린 밤나무 숲에 강릉 대형 헬기의 마지막 물폭탄이 떨어졌다. 한 그루라도 더 살려보려던 산지기도 고스란히 물벼락을 뒤집었었다. 밤나무 심어놨더니 여기다요. 네, 어린 것들하고 먹고 살라고. 예? 어린 것들하고 먹고 살라고 병들 말하고 살았더니 응. 이걸 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이 탄자리가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밤나무 심으러 오셨던 자리예요? 예. 어떡한데요? 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탔었지. 어디 타버린 것이 밤나무 숲뿐이겠는가. 산을 의지해 살아온 농심과 하늘을 믿고 살아온 반평생의 세월이 모두 타버린 것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진화대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될 점. 붕대 줄까? 아우 발이 막 돌아가네 또. 아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왜 그래? 괜찮아? 어우 또 돌아가. 몰아치는 강행군에 동훈 씨의 다리에 무리가 간 모양이다. 말려 자꾸 말린다. 아우 미치겠네 이거. 아우. 더 이상 지체하다간 날이 저물기 십상 한 명의 낙오자도 진화 병력엔 큰 손실이다. 배라시면서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없는데요. 그냥 신체적인 약간의 좀 장애가 있어요. 동료들의 안쓰러운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는 동훈 씨. 풀리지도 않은 몸을 추스리고 다시 앞장선다. 산속의 해는 짧다. 마지막 남은 강릉 초대형 헬기를 끝으로 모든 물폭탄 헬기가 복귀했다. 그러나 진화대 임무는 이제 시작. 생수 2통과 빵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고 다시 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밤 9시. 야간 진화에 돌입한 지 2시간 만에 대원들은 다시 놈을 만났다. 논산으로 이어지는 적막한 국도변. 한낮에 불과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불길이다. 바람 초속 한 15에서 20m 불이네. 이 정도면은 내일 이 산불이 다른 데로 번져가고 재불이 날 확률이 높아요. 마을을 지키고 있던 일선 시청 직원과 소방대들이 공정 진화대에 합세했다. 요것만이요. 요거 우리가 지금 요것만 하는데. 불길을 잡아줄 중대한 역할은 역시 진화대의 목. 우선 인가에 들어가 물통을 채워야 할 일이 급선무. 누전을 대비해 전원을 차단한 마을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지금 어떻게 해? 아유, 큰일 났네. 예? 아니요, 전기 저기 할까봐 저쪽 놓을까봐.
예. 전기 내려요? 올려도 돼요? 뭐 그럼 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른 저거 해줘야 돼요. 하루 종일 집 전기를 내려놓았다는 민가의 안주인. 한낮에 그 마음고생이며 두려움이 오죽했으랴. 저거 해주는 바람에 지나가댔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뻔했어요.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기둥이 막 날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집 탈까봐 우리 얼마나 저에게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뭐 말이야? 아우, 세상에 이게. 언제 어디로 넘어와 집을 덮칠지 모르는 무서운 산불. 이제 진화대만이 희망이다. 됐어 이제 가요. 우선 소방 호수가 닿는 곳까지 진화 자리를 잡아주는 공중 진화대. 자, 뒤에 줄 좀 당겨줘요. 일반인들도 진화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곳.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잡는 게 어때? 호수는 저쪽으로 뻗으러 나가라 그러고. 그래. 다시 가파른 산세의 불길을 찾아 나선 6 대원들의 야간 산행. 주간 진화와는 또 다른 열악한 상황이 덮쳐온다. 야간 진화 때는 발만 잘못 디뎌도 중상이다. 네, 아까 눈 같은 데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이게 탄력에 의해서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막 찢어지고 뭐 중상, 가벼운 경우가 많이. 드디어 큰 불길을 발견한 권대원. 다행히 바람은 산 정상 방향.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나방처럼 불속으로 뛰어들어 진화선을 치기 시작한다. 알았어. 자칫하다간 화상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물청과 달퀴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들고 본다. 산소 마스크 착용도 잊은 채 불만 보면 잡기 바쁜 공중진화 대원들. 일반 잡불과 달라 특성 있는 산불. 바람길과 지형만 잘 이용하면 진화선 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다시 바람이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바뀐 것이다. 뭐야 이거? 내려. 올라가지 말라고. 바람 방향이 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지금 너무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계곡으로 지금 바람 부니까. 자칫하다간 불길에 쌓여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 질식하겠어. 내려가. 숨을 못 쉬겠네. 산 정상으로 오르던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대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간 진화해본 공중 진화 대원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본 바람과 불의 전쟁터. 일단 바람이 잦아지길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바람이 위로 부는 바로 이때가 적시.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물이 다 떨어져.
허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 공중진화대의 정신. 오목 밑동은 불을 붙이기도 끄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육탄전에 온몸을 던진 산불과의 한판 승부였다. 새벽 2시 30분, 8시간에 걸친 진화 작전이 끝났다. 주간 진화부터 새벽까지 오직 정신력으로 버텨온 강행군이었다. 맛있죠? 불을 다 끄고 나니까 맛있는 거예요. 앞으로 불 불이 또 나와 있다면 아마 이 물밭도 쓸 거예요. 시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시내 여관에 잠자리를 잡은 6명의 불나방들. 몸은 잿더미지만 마음은 가볍다. 기상시간은 4시 50분, 앞으로 2시간 뒤.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자긴 뭘 자요. 눈 뜨고 있어야지 다들. 왜? 4시간 못 주무시겠네. 씻다 보면 4시 50분 될 것 같은데. 눈 붙이는 것보다 달궈진 몸 시키는 일이 급선무. 전쟁 같은 하루가 또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4월에 비 오는 날은 운수 좋은 날. 모처럼의 휴식이다. 이 정도만 놔줘도 이 정도만 놔줘도 뭐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하겠다. 내일 오전요? 내일 오전까지. 근데 내일 오후 되면 또 나요. 또 나요. 무전 헬멧 대신 음악이 들리는 헤드폰을 껴본 지도 산불철에는 간만이다. 근데 운항 실장에겐 비 오는 날도 걱정거리. 3일째 산불 진화 출장을 떠났던 602 헬기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불러 들어가 있어. 수양들이 참여 못하게. 가시거리는 좁아지고 더 이상 비행하는 것도 무리.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했다. 안산 외곽의 어느 잔디밭. 여기 지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가. 연수원이거든요. 이거 상업자원부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기상이 갑자기 나빠가지고 안산 지금. 김포로 걸어가다가 네. 기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시 내렸거든요. 내려서 금방 갈 겁니다. 아, 지창근 기장이요. 서울을 코앞에 두고 안개비에 네. 불시착한 지 기장과 이 기장. 여보세요. 아무래도 출장은 하루 더 연기해야 할 모양이다. 여보세요? 아, 저 이현준 기장인데요. 누구십니까? 여 안산까지 다 와가지고 갑자기 뭐 안개가 저 몰아치네. 그래서 저 지금 중소기업 연수원에 지금 짠디밭에 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상이 벗어지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들어가려고. 오케이. 오늘 VF8 비행이 안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알고 거기 좀 대기하고 있으라고. 무리한 비행은 자칫하단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 좀 가까이 있는 비행기는 잘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GPS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가능한 한 비행 안전 때문에 기상이 나쁘면 못 들어오게 복귀하지만. 위험과 돌발 사고에 늘 노출돼 있는 산림청 사람들. 그래서인지 관가에서 눈에 띄게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바로 산림청 사람들이다. 배 기장이 속한 산림청 문학회는 올해로 3번째 시집을 냈다. 비 오는 날이면 한 번씩 들춰보는 애환이 담긴 글들. 좋아요. 가만히 느낌 보면은. 그 문항생활 하셨던 기장님들 중에 같은 문인회 활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항공기 사고로.
항공기사. 산불 끄다가 추락하셔가지고 그때 그 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녁에 그 하루 전날 산불 끄고 다음날 아침 작년 5월 17일인가 그 아침에 아침 제불 나가지고 제불 끄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마주오는 항공기하고 어떻게 교신이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서 피하다가 그 급선에 실속다가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지. 항상 충돌 위험 상상하지. 불 속 연기소 들락날락하니까 어떤 그런 위험, 그냥 고압선 그런 속에서 계속 비행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듯 시 한 편 남기고 하늘에 묻힌 이용수 기장. 동해 산불에 맞서 싸우며 불꽃같이 살다간 사나이였다. 근데 임대료가 나갈 리가 없어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오늘은 이 기장이 중대 발표를 하는 날이다. 이거를 완타치로 해갖고 총 접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레펠도 할 수 있고 총도 접히게. 올려야 저쪽도? 러시아 정비팀의 자문을 받아 3년 만에 만들어낸 발명품 바로 물대포다. 평소 열악한 진화 환경에 고심하던 끝에 직접 개발한 야심찬 선물인 것이다. 엔진에 연결된 펌프의 힘을 받아 직격 물대포를 쏘겠다는 원리인데 몇 번 테스팅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탱크로 잘 되면 우리 탱크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힘 안 들어 이렇게 채팅 실어서 실어 이렇게. 언제나 물이 부족한 진화대. 물짐을 지고 산을 타야 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툭하면 물이 바닥나 육탄전을 벌여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을 재보급을 줘야 되는데 재보급을 하려면은 밑에 상 정상에 있다가 밑에 또 급수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낭비가 되니까 이제 저 산 정상이나 그런 쪽에 저런 간이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헬기가 물을 보급시켜 주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이 통에 급수를 시켜서 진화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때엔 배낭만 하던 간이 수조는 공기를 넣으면 2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 타도 안 돼도 괜찮거든 이렇게. 해가 지면 불길 속에 진화대를 남기고 돌아올 때마다 고민했다는 이 기장. 첫 번째 지상 실험은 일단 희망적이다. 내친김에 실험은 계속됐다. 일단 산 등성에 내린 진화팀이 수조를 완성했다. 과연 저 간이 수조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까? 드디어 물대포 발사. 그런데 이게 웬일? 물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담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다. 호수를 길게 했다간 나무가지에 감겨 추락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실패다. 그러니까 실패의 화살은 진화팀 물대포 사수에게로 꽂히고 자로 했을 때 요거 예를 들어서 자로 하면은 나는 여기 오면 됐습니다 하면은 비행기는 여기가 있다고. 이마치 왔을 때 펌프 속도와 대포 길이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했다. 뒤로. 그날 저녁 물대포권을 빌미로 운항 기장들과 진화대원들이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잘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세대 차이는 있어도 기장들과 진화대원들의 대화는 낮이나 밤이나 산불 잡는 얘기다. 이런 모험과 시도를 계속 또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한테 배우러 올 수 있게끔. 하루
앞으로도 바람잘 날 없는 운항실의 서울. 내용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 민원이다. 여기 이제 사이버 민원마당에 올라온 거라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바람이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아다니다 보면 터지는 프로펠러 사건. 올려요. 이는 헬기 바람에 날아간 슬레이트 지붕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불 끄랴 조정하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못 봤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쁘게 나와버리면 거기 그저 연변에 아직 엉덩이가 다쳐갖고. 사람 목숨만큼이나 산이 중한 산림청 사람들에겐 사기가 한풀 꺾이는 일이다. 시청에 나왔고. 산림항공관리소의 점심시간이 왔다. 김포공항 내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항공관리소엔 식당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만 5, 6분. 그래서 산불철이면 사람들은 불나는 시간을 피해 어중간한 시간에 점심을 해치우고 들어와야 한다. 빨리 가야 돼요. 불났다고? 아, 지금 불났습니까? 오늘도 점심은 틀렸다. 빨리. 아니, 식사는 안 하시고요. 빨리 가면. 딱 맞게 왔네. 공중진화 탑승하네. 어느새 장비를 꾸리고 나온 진화대. 때늦은 성묘객의 실화로 보이는 산불 발생. 오늘도 큰 불이다. 있어요. 2002년 4월 17일 오후 1시 목표물 접근 초동 진화 불가. 오늘도 역시 진화대가 투입돼야 한다. 장기 진화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불길한 예감. 고무수저의 성능을 발휘할 때다. 다행히 물대포의 3차 실험은 대성공. 진화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민첩하다. 까무프 605호와 905호의 양동 작전을 받아 땅에서는 진화선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 8시 초속 20노트의 바람 속 야간 진화 시작. 화마가 힘이 줄어드는 순간, 바람이 산 정상을 향하는 순간, 바로 이때 물총 진압과 진화선 구축을 하고 치고 빠진다. 밤 10시 야간 진화 2시간 만에 상황 종료. 일단 다음에 그쪽으로 가고 영화는 이름도 모르는 동네의 작은 식당. 대원들의 늦은 저녁 식사다. 그나마 오늘은 작업 속도가 빨라져 저녁밥까지 챙겼으니 전에 없는 호강이다. 선원님들 또 가라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팔도를 돌며 객지잠을 잔 지 언 4일째. 권호영 대원의 표정이 어둡다.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말은 못하시고 못 알아들어? 한 사람이?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거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전화 독수공방 아버지 병수발에 지쳐있을 아내 생각에 권 대원의 집 생각은 더욱 간절해진다.
대전 계도 비행길. 백 이장과 대원들은 짬을 내 국립묘지를 찾았다. 장교묘를 했어. 조종사 정비사는 장교묘를 하고. 전흥덕 기장과 정비사 양성목, 이윤수 기장과 함께 작년 5월 산불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잃은 그들의 동료다. 고요하고 편안한 임종은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를 상대로 싸우다 간 사람들에게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산의 아픔을 느끼다 갔기에 살아서 남은 자는 슬픈 것이다. 초록빛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말 못하는 생명들의 생로병사가 있는 곳. 오늘도 그곳에선 산불 잡는 사나이들이 불꽃같이 치열한 드라마를 쓴다.